안녕하세요. 내가 사는 주식이 미사일처럼 떡상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미국 주식 사는 일기 미사일TV입니다. 유튜브를 이제 시작하다 보니까 동영상 분석 탭이 있어서 여러 가지를 살펴보는 게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이것저것 살펴보다 보니까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대부분은 세배 레버리지의 투자자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적어도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는 걸요. 세배 레버리지 투자하시는 분들 모두 엄청난 하락장에 손실이 어마어마하실 텐데요. 영상을 만들고 있는 지금도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네요. 저도 나름 저가 매수한다고 SOXL, TQQQ, 불즈를 고점 대비 50%부터 매수를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제 계좌는 만신창이입니다. 장기 투자를 결심한 저는 10년에서 15년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주가에 크게 신경 쓰는 편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계좌에 찍힌 마이너스를 보면 속이 너무 아픕니다. 여러분들은 하락장의 멘탈 관리를 어떻게 하시나요?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평소에 멘탈 관리를 위해 하는 것들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가장 첫 번째로 제가 하는 것은 이번 하락장 동안 꾸준히 저가 매수를 하면서 수량을 늘린 나에게 상승장이 찾아올 때 얼마나 큰 수익이 찾아올지를 생각합니다. 저는 이전 동영상에서 소개드린 포트폴리오 비주얼라이저를 통해서 TQQQ와 SOXL의 과거 데이터를 분석해 놨습니다. 두 ETF 상품 모두 2010년도에 상장이 되어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닷컴 버블, 리먼 브라더스 같은 엄청난 하락장을 맞아보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미중 무역 갈등, 코로나 사태 등등 크고 작은 하락장을 맞으면서도 꾸준히 우상향 해왔습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고점 대비 70%, 80% 이상 빠졌지만 상장가에 비하면 여전히 몇십 배 수익입니다. 제가 어제 영상에서 백테스트를 통해 TQQQ와 SOXL 상장날에 3만 달러로 시작하여 매달 800달러의 적립식 매수를 해서 최대 1000만 달러가 될 수 있다는 것도 보여드렸죠. 이처럼 나도 이런 엄청난 하락장 동안에 꾸준히 저가 매수를 해서 수량을 늘려놓는다면 10년, 15년 후에는 1000만 달러는 안 되더라도 200만 달러는 만들 수 있지 않겠냐며 자기 위로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저는 대가들의 투자 실패 사례를 살펴봅니다. 저는 하락장으로 인해 내 주가가 많이 떨어지면 항상 투자 대가들의 손실률을 살펴봅니다. 단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 보시는 것은 5월 20일자 뉴스입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주식계의 거장, 가치 투자의 대가, 워런 버핏은 우리가 상상도 못할 만큼의 손실을 봤다고 합니다. 비교적 최근 기사를 살펴보면 전 세계 부호들이 총 1800조를 날렸다고 합니다. 1800억이 아니라 1800조예요. 우리뿐만이 아니라 그 부자들도 저만큼의 손실이 났습니다. 그 사람들이야 저만큼 날려도 그만큼 더 있으니 상관없겠지 하겠지만 저만한 손실을 받아들이는 본인은 어떨까요? 참담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제 주식이 다 박살나봐야 겨우 5천만원의 손실입니다. 그럼 저 1800조에 몇 퍼센트일 것 같습니까? 제가 계산해 보니까 0.000028%입니다. 0이 5개예요. 정말 세 발의 피보다 못한 수준인 거죠. 굳이 저런 엄청난 거물들이 아니더라도 저보다 투자 시드가 많으신 분들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조차도 손실을 감내하고 투자하고 계신데 꼴랑 이 정도 손실금으로 힘들어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번엔 반대로 주식 대가들의 성공 사례를 살펴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대가들의 투자 실패 사례는 지금 당장 내 손실을 작아 보이게 만들면서 순간적인 멘탈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주식 대가들의 성공 사례들을 살펴보는 것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피터 린치의 이야기가 있죠. 피터 린치는 1977년부터 1990년까지 마젤란 펀드를 운용하면서 2700%라는 미친 수익률을 기록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더 대단한 것은 13년간 단 한 해도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한 적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 엄청난 대폭락장에서도 피터 린치의 양의 수익률은 깨지지 않았습니다. 마젤란 펀드를 통해서 모두가 이득을 본 것은 아니었어요. 손실을 본 사람들은 소위 사고팔고를 반복하는 4848 투자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장기 투자, 우리가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큰 수익을 가져다 준다는 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피터 린치뿐만이 아니라 워런 버핏 등 많은 주식의 대가들은 10년 이상의 장기 보유로 엄청난 수익을 올린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장기 투자자로서 우리는 이들을 본받아서 이런 하락장을 견뎌낸다면 그들만큼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경제적 자유를 충분히 누릴 만한 수익을 줄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쁜 것들보다 긍정적인 것들을 더 살펴보시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나의 멘탈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주식 뉴스는 절대 보지 않습니다. 주식 시장은요, 신문사의 단골 메뉴입니다. 증시가 오르면 오르는 대로, 증시가 내리면 내리는 대로 그에 대한 이유를 끼워 맞추면서 우리 개미들을 들었다 놨다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가는 큰 손들의 영향을 받습니다. 물론 전쟁, 공급망 악화, 인플레이션 등등 이런 악재들이 생겨나면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위축되어 주가는 빠집니다. 근데 그 주가가 빠지는 게 우리 개미들의 투자 심리 위축 때문이 아니라 큰 손들의 투자 심리 위축 때문인 겁니다. 증시가 오를 때의 뉴스들은 우리들이 오른 증시를 즐기는 데는 좋은 재료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반대의 경우는 정말 힘듭니다. 우리 개미들은 여윳돈으로 투자를 한다고 해도 투자해놓은 돈을 잃게 된다면 그 생각 하나만으로도 너무 힘듭니다. 그 돈을 잃으면 그만큼의 여유자금이 또 없기 때문이죠. 재밌는 사실은 우리가 매도 버튼을 누르지 않는 이상 손실 확정이 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락장에 나오는 뉴스들은 내일도, 모레도, 다음 주도, 심지어 길면 내년까지도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이라고 하는 뉴스들만 쏟아져 나오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람은 좋은 일보다 나쁜 일을 더 잘 기억하고 더 강하게 받아들입니다. 뉴스를 찾아보는 것이 세계 증시나 주가 동향에 대해서 공부하는 목적이라면 괜찮겠습니다만 주가가 떨어졌다고 해서 패닉을 하면서 이유가 무엇인지 찾아보면서 힘들어하는 건 오히려 독이 됩니다. 내가 아무리 뉴스를 찾아보고 걱정을 해도 증시는 내 맘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저는 지금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께 질 좋은 영상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 지속적으로 뉴스를 찾아보고 있는데요. 이런 하락장에서의 뉴스들을 보는 이유가 영상 제작이기 때문에 그런지 멘탈이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즉, 하락장에서의 뉴스라도 패닉에 의한 것이 아닌 뉴스를 통해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휴대폰이 없던 옛날에는 주식을 사고 팔기 위해서는 주식장이 열리는 날에 증권사에 직접 찾아가거나 전화를 통해서만 가능했었습니다. 주식이 오르고 내렸다는 것을 또 알기 위해서는 아침마다 집 앞에 던져지는 신문을 봐야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낮에도 밤에도 화장실에서도 버스 안에서도 언제든지 손가락 하나만으로 주식 뉴스를 보고 주가를 확인하고 주식을 사고 팔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오히려 그로 인해 사람들은 주식의 하락에 더욱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성장성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주식을 다 팔아버리고 스스로 손실을 초래합니다. 우리는 장기 투자자인 만큼 오히려 옛날 사람들처럼 어느 정도는 무심하게 주식을 대해야 합니다. 너무 다가가면 도망가는 것처럼 내 주식 수익률도 그렇게 됩니다. 이 어려운 하락장에 꼭 멘탈 관리하셔서 10년 후에는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